혹시 생전 처음 듣는 단어를 하나 알게 됐는데 그날 이후로 TV, 인터넷, 심지어 길거리 대화에서도 그 단어가 계속해서 들리는 신기한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마치 온 세상이 갑자기 그 단어 하나로 나를 놀리기라도 하는 것 같은 기분. 어제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몰랐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세상의 중심이 된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력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죠. 이 현상에는 바더-마인호프 현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혹은 더 쉬운 말로 빈도 착각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기묘한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시간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한 신문사 세인트폴 파이오니어 프레스의 온라인 게시판이었죠. 한 독자인 테리 뮬렌이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우연히 바더-마인호프라는 1970년대 독일의 테러 조직에 대해 알게 됐는데 바로 다음날 친구가 보낸 글에서 또 그 이름을 봤다는 내용이었죠. 놀랍게도 그 글 아래로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죠. 특정 정보를 접한 뒤 갑자기 여기저기서 그 정보가 나타나는 경험 말입니다. 그들은 이 현상에 처음 글을 썼던 주제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바더-마인호프 현상의 탄생이었습니다. 사실 이 현상은 독일의 테러 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그 이름이 처음으로 이 현상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죠. 조금은 엉뚱하고 무서운 이름이지만 그 뒤에 숨은 과학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와 마주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피부로 느끼는 감각까지 소당 약 1억만 비트의 정보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고작 초당 사용에서 5영 비트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9% 이상의 정보는 그냥 스쳐 지나가죠. 뇌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교한 필터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주의입니다.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친구의 목소리는 유독 잘 들리는 칵테일 파티 효과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뇌는 스스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보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이죠. 새로운 단어나 개념 혹은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알게 되면 우리의 뇌는 그 정보의 중요함이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이전까지는 수많은 배경소음 중 하나에 불과했던 그 정보가 이제는 뇌의 특별감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뇌는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특정 단서를 찾는 탐정처럼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을 정보들이 갑자기 눈에 띄고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심리적 편향이 힘을 보탭니다.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더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운 뒤 그 단어를 한번 발견하면 뇌는 역시 이 단어 요즘 자주 보이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견하면 그 믿음은 더욱 강해지죠. 이거 봐, 또 나왔어. 정말 유행인가 봐. 사실 그 단어는 예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이 놀라운 필터링 과정의 중심에는 우리 뇌의 아주 깊숙한 곳, 뇌관에 위치한 작은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망상 활성계, 영어로는 Reticular Activating System, 줄여서 RAS라고 불립니다. RAS는 우리의 의식의 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의식의 영역으로 들여보내고 어떤 정보를 차단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문지기는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가 곤히 잠들어 있을 때 창밖의 자동차 소리는 걸러내지만 아기의 작은 울음소리에는 즉각 반응해서 우리를 깨우는 것이 바로 RAS 덕분입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단어나 개념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RAS는 그 정보를 스캔해야 할 중요한 키워드로 목록에 추가합니다. 이제 당신의 뇌는 세상을 탐색하며 이 키워드를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변 환경에서 그 키워드를 발견하는 순간 RAS는 사이렌을 울리듯 즉시 그 정보를 의식의 수면 위로 띄워 올립니다. 여기 당신이 찾던 정보가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바더-마인호프 현상의 신경과학적 실체입니다. 결국 이 현상은 세상의 무질서한 정보 속에서 어떻게든 패턴을 찾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우연보다는 숨겨진 연관성을 믿고 싶어 하죠.
바더-마인호프 현상은 단순히 단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정 질병에 대해 공부한 의대생이 자신의 사소한 신체 변화에도 과민 반응하며 그 병에 걸렸다고 걱정하는 의대생 증후군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아마 더 많은 분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큰맘 먹고 특정 모델의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갑자기 도로에 온통 그 차만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말이죠. 사실 자동차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한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 차에 중요한 꼬리표를 붙였을 뿐입니다. 마케터들은 이 심리 현상을 아주 교묘하게 활용합니다. 반복적인 광고 노출을 통해 잠재 고객의 뇌에 자신들의 브랜드를 중요한 키워드로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러다 소비자가 막상 그 제품이 필요해지는 순간 세상 모든 곳에서 그 브랜드의 광고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최근의 사회적 밈의 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밈이 한번 당신의 주의를 끌면 온라인 세상이 온통 그 밈으로 뒤덮인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RS가 그 밈을 재미있고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의식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착각을 넘어 집단 무의식과 집단 지성의 형성 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많은 사람의 선택적 주의가 동시에 한 곳으로 향할 때 하나의 아이디어나 트렌드는 폭발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사회적 현상이나 여론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뇌의 자동 필터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녀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더-마인호프 현상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편향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우리의 주의를 어디에 둘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부정적인 뉴스와 비판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쩌면 우리의 뇌가 그 정보에만 중요한 꼬리표를 붙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알고리즘은 우리의 이런 편향을 이용해 우리를 더 깊은 정보의 우물에 가둡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몇 번 보면 세상은 온통 화난 사람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와 알고리즘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슬픈 착각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으면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감사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로 결심하면 세상은 그 지식과 연결된 흥미로운 단서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더-마인호프 현상은 뇌의 결함이 아니라 세상의 복잡함 속에서 의미를 찾도록 돕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서 보여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세상에서 무엇이 더 자주 보이기를 바라시나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